우리 아들 인생에서 거머리처럼 붙어있지 말고 당장 꺼져!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며느리 지은의 머리채는 차가운 거실 바닥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6년 동안 식모 취급을 받으며 고된 시집살이를 버텨왔던 결혼 생활의 끝은 시어머니의 매몰찬 손찌검과 비참한 이혼 통보였습니다. 남편 성우는 내연녀를 옆에 끼고 서서 짐짝처럼 쫓겨나는 아내를 비웃으며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마주한 지은의 모습에 시어머니와 남편 성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서열 1위 태성그룹 회장의 깍듯한 90도 인사를 받고 있는 지은.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 2년차 되던 해가을, 지은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오후 3시쯤이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가. 그 순간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건설 자재 회사가 연쇄 부도로 무너졌습니다. 거래처 부도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회사가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설상가상으로 연대보증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그날 밤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이 심했어요.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병원비는 매달 쌓여갔어요. 어머니는 61살의 나이에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그 모든 걸 숨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친정 아버지 회사 망했다는데 사실이야?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순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남편 성훈의 누나 둘도 왔어요. 거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망한 집 딸 데려왔네. 재수 없어 죽겠다. 지은은 부엌에 서서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틀 후 말순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친정 빚 좀 갚아줄게. 어머님, 우리가 체면이 있지. 사돈니가 그 꼴이면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봉투 안에는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말수는 매일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은혜를 알아야지. 생활비가 통제되기 시작했어요. 지은이 쓰던 카드가 막혔습니다. 말순이 말했어요. 돈 쓰려면 나한테 말해. 영수증 가져오고. 집안일은 모두 지은 몫이 됐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손님이 오는 날이면 지은은 부엌에만 서 있어야 했습니다. 상차림은 혼자 다 하고 식탁엔 앉지 못했어요. 너는 부엌에서 먹어. 말순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지은은 구석에서 찬밥을 먹었어요. 거실에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남편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나도 사람인데.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서 그래. 좀 참아. 하지만 친정 빚 갚아준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 말에 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누이들은 더 심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놀러와서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집 덕에 사는 거잖아. 그럼 감사히 여기고 바짝 엎드려 살아야지. 작은 시누이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분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의 손은 거칠어졌어요. 허리는 늘 아팠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가에 주름이 생겨 있었어요. 34의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거동이 불편했어요. 어머니는 매일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지은이 이혼하면 부모님이 더 쓰러질 것 같았어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지은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말수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밥값은 하고 살아야지. 청소 이게 뭐야? 다시 해. 빨래 개는 것도 제대로 못해? 지은은 하루에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쉬는 날은 없었어요. 명절이 되면 더 지옥이었습니다. 3년차 되던 해 추석, 지은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들었어요. 손가락이 베었지만 참았습니다. 말순이 나와서 말했어요. 이것밖에 못 만들어?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4년차 되던 해 지은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예요. 좀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말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갔다 왔어? 돈 얼마 썼어? 3만 원이요. 3만 원? 그것도 우리 돈인데.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년이 흘렀어요. 지은은 이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식모였어요. 값을 치러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친정 빚을 갚아준 그 2천만 원. 그리고 친정아빠 병원비, 생활비 지원이 지은의 삶을 통째로 저당 잡았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지은을 보지 않았어요. 퇴근하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을 섞는 일도 드물었어요. 지은은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답은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 6년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설날이 다가왔어요. 설 전날 새벽부터 지은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혼자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동그랑땡, 생선전, 고기전, 김치전, 호박전. 말순이 전날 밤 말했습니다. 내일 친척들 20명 이상 온다. 저는 최소 5가지, 양 많이 해. 지은의 손은 이미 기름에 댄 자국 투성이었어요.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손이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말순이 부엌으로 나왔어요.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어? 죄송합니다. 넌 왜 이렇게 게으르니? 더 빨리 좀 해.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속이 무너져 내렸어요. 오전 내내 지은은 혼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물 무치고 찌개 끓이고 차례상 차릴 준비를 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였습니다. 친정에서 보낸 작은 보자기였어요. 지은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어요. 어머니가 준비한 한과 세트와 참기름 한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가 있었어요. 지은아, 이것밖에 못 보내 미안하구나. 사돈 어르신분들과 설 연휴 잘 보내라. 지은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가 병원비를 아껴가며 마련한 게 분명했습니다. 이게 뭐야? 말순이 다가왔어요. 보자기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친정에서 보낸 설 선물이에요. 말순은 한과 세트를 들어봤어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걸 선물이라고 보내? 너희 어머니도 참 너무한다. 마트 싸구려잖아. 어머님, 수준이 이러니까 집안이 망하지. 격이 없어, 격이. 말순은 참기름 병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우리 집엔 이런 거 먹을 사람 없으니까 친정집에 도로 가져가. 말순은 한과 세트가 담긴 보자기를 바닥에 던졌어요. 지은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장 치워. 보이는데 두지 말고.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주었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큰아버지 내외, 작은아버지 내외, 사촌 동생들까지.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남편 성훈과 시누이들도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웃으며 떠들었어요. 지은은 혼자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상을 차렸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며느리가 일은 잘하네. 친척들이 한마디씩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지은은 혼자 부엌에서 허리를 펼 수도 없었어요. 등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상차림이 끝났습니다. 친척들이 식탁에 둘러앉기 시작했어요. 지은도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말순이 말했어요. 지은이는 부엌에서 먹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은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님? 부엌에서 먹으라고. 여기 자리 없잖아. 자리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한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말순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지은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모른 척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웃으며 수군거렸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구석 작은 밥상에 혼자 앉았어요. 찬밥 한 그릇을 앞에 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거실에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훈이 사업 잘 되고 있지? 네. 요즘 경기가 좋아서 그런지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시끌벅적했습니다. 지은은 혼자 구석에서 찬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어요. 나는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있지? 그때 거실에서 친척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나저나 사돈네는 요즘 어떠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회사 망한 뒤로 여전히 어렵게 사시죠. 우리가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정말요? 대단하세요. 우리 아들이 착해서 매달 생활비, 병원비 몇 년째 보내주고 있거든요. 말순이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이젠 당연한 줄 알아요. 염치도 없이. 지은의 손이 멈췄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세상에나. 정말요? 친척들이 수군거렸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사돈네 불길한 기운이 우리 아들한테 옮기면 안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운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게요. 조심하셔야죠. 우리 성훈이 올해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재수 좀 붙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은은 부엌 구석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또 다른 친척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사돈네서 선물은 보내셨겠죠? 말순이 코웃음 쳤어요. 보내긴 뭘 보내요? 마트 싸구려 한 과랑 참기름 한 병. 그걸 선물이라고 보내더라고요.
어머, 차마 손님상에 내놓지도 못할 수준이에요. 체면도 모르세요. 친척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거죠. 격이 없어. 그러게요. 아무리 어려워도 체면은 차려야 하는데. 지은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엄마가 병원비 아껴서 보내준 건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우리 집은 탄탄하니까 괜찮아요. 성훈이 사업도 잘 되고 있고요. 올해는 대박 날 거예요. 거실에선 계속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몇 시간 후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지은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손이 물에 불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겨우 일이 끝났어요.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주저앉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핸드폰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훈의 핸드폰이었어요. 성훈은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방 안 침대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어요.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세라. 잠시 후 메시지가 왔어요.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본능적으로 화면을 눌렀어요. 메시지가 열렸습니다. 오빠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그 아래 사진이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얼굴을 반쯤 가리고 웃고 있었어요.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위로 올려봤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쭉 나왔어요. 오늘 밤도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금방 나갈게. 지은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자가 있었어.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성훈이 나왔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성훈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지은을 힐끗 보더니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설날 하루 종일 식모처럼 일만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했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찬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지금 다른 여자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어요.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지은은 혼자 작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수치심이 뒤엉켰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정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아팠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지은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친정을 무시하는 말순이,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성훈을 불렀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해요. 성훈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라가 누구예요? 순간 성훈의 손이 멈췄어요. 어제 핸드폰에 문자 왔던데 그 여자 사진도 봤어요. 성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었어요. 내 핸드폰 봤어?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몰래 보는 게 우연이야? 성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서웠습니다. 아니, 침대 위에서 소리가 나길래. 그런데 여보, 다른 여자랑. 시끄러워. 성훈이 소리쳤어요. 집안 분위기 망치는 건 누군데. 매일 우울한 얼굴로 돌아다니면서 지은은 말문이 막혔어요. 억울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엄마한테도 말대꾸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편한테 뭘 바라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친정 빚 갚아준 것도 모자라서 매달 생활비까지 보내주는데 고마운 줄이나 알아? 성훈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지은은 숨이 막혔어요. 분했습니다. 동시에 슬펐어요. 나는 6년 동안 뭐 집안 살림한 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성우는 그대로 방문을 쾅 닫았어요.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후 사흘 동안 집안은 얼어붙었어요. 성우는 지은을 보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어요. 지은도 성훈을 피했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가슴이 아팠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말순이 지은을 불렀습니다. 오늘 중요한 손님 오니까 집 깨끗이 치워. 네. 지은은 아침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 방, 화장실,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말순은 계속 지시했어요. 거기 더 닦아. 먼지 보여. 저기 창문도 다시 닫고. 지은은 묵묵히 따랐습니다. 지쳤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순이 현관으로 나갔어요. 어서 와요. 말순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지은은 처음 듣는 톤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어요.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어요. 짙은 화장에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지은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 성훈의 핸드폰 사진 속 그 여자였어요. 세라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지은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세라가 환하게 웃으며 말순에게 인사했어요. 그래, 들어와. 여기 앉아. 말순이 세라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 대하듯이요. 지은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세라가 지은을 봤어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코웃음을 쳤어요. 가정부? 세라가 물었습니다. 마치 하인을 보듯이요. 말순이 대답했어요. 아니, 며느리야. 아, 성훈 오빠 와이프시구나.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지은은 수치스러웠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때 성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세라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훈아, 세라가 왔어. 말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성훈은 짧게 대답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말순이 세라에게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어머님. 회사 일도 잘 되고 있고요. 세라가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우리 성훈이랑은 요즘 자주 만나? 말순이 물었어요. 지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네, 자주 봐요. 세라가 성훈을 보며 웃었어요. 성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은 숨이 막혔어요. 분했습니다. 동시에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지은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뭐, 너 지금 어디 시어머니한테 소리치는 거냐? 저 여자, 남편이랑. 시끄럽다.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넌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니? 지은은 말문이 막혔어요. 억울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넌 가정교육을 대체 어떻게 받은 거니? 버릇없게. 말순이 혀를 찼어요. 나는 너같이 버릇없는 며느리랑 단 하루도 더 못 살겠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러웠어요. 말순은 세라 쪽으로 돌아앉았어요. 세라야. 네, 어머님. 그때 너랑 우리 성훈이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지은은 숨이 멎었습니다. 절망했어요. 집안이 안 맞는다고 헤어졌잖니. 근데 이제 보니 세라가 훨씬 나아. 말순이 세라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성훈이랑 다시 만나라. 난 네가 내 며느리였으면 좋겠어. 세라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지은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떻게 내 앞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수치스러웠어요. 말순이 지은을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 이혼해. 당장. 말순이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위자료, 재산 포기 각서야. 여기 도장 찍고 나가.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어요. 그동안 친정집에 가져가 돈이 얼만데. 넌 위자료 받을 생각도 하지 마.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이혼 서류는 나중에 보낼 테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지은은 성훈을 봤어요. 성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을 보지 않았어요. 여보. 지은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절박했어요. 성훈이 낮게 말했어요. 엄마 말대로 해.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 지은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슬펐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싫어요. 뭐? 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각서 안 써요. 이혼도 안 해요. 지은이 종이를 구겼습니다. 분했어요. 세라가 지은을 바라보며 비웃으며 말했어요. 자존심도 없나 봐.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지은이 세라에게 소리쳤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말순이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순간 말순이 지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으악! 지은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팠습니다. 말순이 지은을 거실 중앙으로 끌어냈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무릎을 찧었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세라는 내 손님이야. 함부로 대하지 마. 그리고 내 아들한테 거머리처럼 붙어 있지 말고 제발 떨어지라고.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따끔한 통증이 얼굴에 퍼졌습니다. 귓가가 멍멍했어요.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을 감싸 쥐었어요. 수치스러웠습니다. 슬펐어요. 여보, 여보. 지은이 성훈을 봤습니다. 성훈은 그냥 서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말순이 지은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현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지은이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무서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말순이 지은을 밀쳤어요. 지은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외투도 없었어요. 제 짐이라도 필요 없어. 다 버릴 거야.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은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추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안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재수 없는 거 쫓아내니까 이제 속이 다 시원하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슬펐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힘들었습니다. 집 앞 대문 앞에 지은은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웠어요. 이게 끝인가? 허무했습니다. 6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났어요. 저녁 바람이 차가웠어요. 지은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슬펐습니다. 분했어요. 억울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휘청거렸습니다. 어디로 가지? 지은은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은은 벤치에서 몸을 떨고 있었어요. 추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떡하지? 막막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에는 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셨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고 계셨고요. 이 꼴을 보여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실 거야.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슬펐습니다. 지갑도 없었어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찜질방에 갈 돈도 없었어요. 지은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러다 얼어 죽는 거 아닐까? 무서웠습니다. 동시에 허무했어요. 6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분했습니다. 억울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지은은 움츠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차가 공원 입구에 멈췄어요. 엔진 소리가 꺼졌습니다. 잠시 후 차 문이 열렸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지은 씨 맞으십니까?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무서웠어요. 저는 태성그룹 비서실장 강민호입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지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재단? 왜? 회장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비서가 차 쪽을 가리켰어요.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내렸어요.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지은은 그 얼굴을 봤습니다. 순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분은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지은 씨, 오랜만입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지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혹시 태성 회장님? 기억하시는군요. 이태성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어요. 10여 년 전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해외 재난 구호 봉사활동에 참여했었어요.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였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잔해 틈 사이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지은은 주저없이 들어갔어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있는 힘껏 잔해를 치웠어요. 손이 다 까졌습니다. 피가 났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구조대를 불렀습니다. 함께 남자를 끌어냈어요.
남자는 의식을 잃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며칠 후 남자가 깨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남자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은은 웃었습니다. 이름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김지은이요. 꼭 기억하겠습니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봉사를 마치고 귀국했어요. 그 후로 잊고 살았습니다. 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당신을 찾았습니다. 지은은 놀랐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봉사단체 기록도 불완전했고 이름만으로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최근에야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하셨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시댁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은인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러웠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회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하세요. 힘으로 찍어 누르는 복수는 싫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비겁하게 복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들을 그냥 무너뜨리는 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회장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서고 싶어요. 당당하게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지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 불안했습니다. 동시에 간절했어요. 발판을 드리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어떻게 할지는 당신 몫입니다. 지은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막막했어요.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갚는 겁니다. 회장이 비서를 봤어요. 강 실장, 호텔 준비했나? 네, 회장님. 오늘 밤은 푹 쉬세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회장이 지은에게 말했어요. 시작이요? 당신의 인생을 되찾는 일 말입니다. 제가 도울게요. 지은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부축했어요. 비서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은 차에 올랐어요. 따뜻한 히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온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봤어요. 공원 벤치가 멀어졌습니다. 지은은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결연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내 힘으로.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무너진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여자였어요. 그날 밤 지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첫 밤을 보낸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높은 곳이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까지 공원 벤치에 있었는데 말이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지은 씨, 이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 강민호의 목소리였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이태성 회장을 만났습니다. 오늘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 회장이 말했어요. 경영 기초, 재단 운영 구조, 법률 지식, 언론 대응 모두 배워야 합니다. 지은은 긴장했습니다. 떨렸어요. 할 수 있을까요?
지은 씨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요. 이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지은 씨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은은 각오가 섰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경영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홍보 전문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왔어요. 재단 운영의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언론 대응은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법률 검토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은은 하루 10시간씩 공부했어요. 힘들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지쳤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서야 해. 각오가 섰어요. 다행히 대학 때 배웠던 경영학이 도움이 됐습니다. 결혼하면서 다 잊고 살았었죠. 하지만 기억이 돌아왔어요. 이 부분은 알겠어요. 대학 때 배웠던 거예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교수가 놀랐어요. 이해가 빠르시네요. 좋습니다. 지은은 뿌듯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 회장이 말했어요. 이제 현장에 나가봅시다. 재단 본사요? 네. 준비됐습니다. 지은은 긴장했습니다. 떨렸어요. 태성그룹의 사회공헌재단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지은은 압도됐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이 회장이 지은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 기획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김지은 씨입니다. 직원들이 지은을 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누구래요? 회장님 지인이라던데요? 낙하산이 여기서 뭘 한다고.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위축됐습니다. 수치스러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표정을 굳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지은이 인사했습니다. 팀장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업무가 주어졌어요. 신규 복지 프로젝트 검토 보고서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팀장이 서류를 던지듯 건넸습니다. 지은은 보고서를 읽었어요. 집중했습니다. 꼼꼼히 봤어요. 이 부분은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예산 배분이 잘못됐어요. 중복 항목도 있었습니다. 지은은 메모했습니다. 뿌듯했어요. 다음 날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지은 씨, 의견 있으세요? 팀장이 물었어요. 비웃는 투였습니다. 지은은 떨렸습니다. 긴장됐어요. 하지만 말했습니다. 예산 배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프로그램이 중복됩니다. 통합하면 6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홍보비가 과다합니다. 이 정도 규모면 3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지은이 자료를 제시했어요. 팀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맞는데요? 이거 왜 우리가 못 봤지? 팀장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당황했습니다. 이 회장이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김지은 씨 의견대로 수정하세요. 지은은 안도했어요.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직원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보고서 꼼꼼하더라. 지은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다시 썼어요.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밤 10시였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밝게 빛났어요. 지은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쳤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장면이 전환됐습니다. 시댁 거실이었어요.
말순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성우는 세라 옆에서 편하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역시 재수 없는 애가 나가니까 집안이 편하네. 말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성훈도 세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너무 좋네. 말순도 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오니까 확실히 다르네. 좋아. 세라와 성훈이 서로 보며 웃었어요.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간 지은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문득 눈을 감았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했습니다. 머리채를 잡히던 순간이 보였어요. 뺨을 맞던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슬펐습니다. 분했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다려라. 지은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단단해졌어요. 지은은 다시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각오가 섰습니다. 6개월 후 지은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재단 직원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은 씨 능력 좋던데요. 회장님 눈이 정확하셨네. 지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무너진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태성사회 공헌재단의 핵심 인재였어요. 어느 날 이태성 회장이 불렀습니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무엇이요? 당신이 설 무대가 준비됐습니다. 지은은 긴장했어요. 떨렸습니다. 곧 큰 발표가 있을 겁니다. 이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지은은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곧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지은은 각오했어요.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곧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날 사람이었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며칠 후였습니다. 대성종합산업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성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대성종합산업 대표 박성훈입니다. 태성사회 공헌재단입니다. 제출하신 프로젝트 제안서가 1차 심사를 통과하셨습니다. 순간 성훈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2차 심사 일정은 추후 공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기뻤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설렜어요. 성훈은 황급히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뭔데? 무슨 일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놀랐어요. 태성사회 공헌재단 프로젝트 1차 통과했어요. 뭐? 진짜?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방금 연락 왔어요. 어머, 우리 아들. 잘했어. 말순은 기뻤어요. 흥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세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세라야, 좋은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이요? 성훈이가 태성재단 프로젝트 1차 통과했대. 정말요? 대박이네요. 세라도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도 대기업 줄 탄다. 말순이 소리쳤어요. 저녁 시댁 거실에 시누이들이 모였습니다. 큰 시누이 미란과 작은 시누이 수진이었어요. 오빠, 진짜 대단하다. 축하해요. 샴페인을 땄습니다. 건배. 모두 잔을 부딪혔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말순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집도 달라진다. 기뻤습니다. 우쭐했어요. 엄마, 백화점 명품관 가서 옷 사세요. 성훈이 카드를 건넸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격이 달라져야지. 말수는 만족스러웠어요. 다음 날 말수는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명품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이거 포장해 주세요. 저것도요. 점원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말수는 기분이 좋았어요. 우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르지. 속으로 흐뭇했어요. 쇼핑백을 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라가 와 있었어요. 어머님, 쇼핑 많이 하셨네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 집 격이 달라졌으니까. 말순이 웃었습니다. 세라는 요즘 거의 매일 왔어요.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완전히 안주인처럼 행동했어요. 어머님,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며느리 착하지. 말수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성우는 회사에서 바빴어요. 프로젝트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대출을 더 받기로 했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대표님, 대출 한도가 제한적인데요. 대리가 난색을 표했어요. 태성사회 공헌재단 프로젝트 1차 통과했습니다. 곧 계약 체결될 겁니다. 성훈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대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 태성재단이요? 잠시만요. 지점장을 불렀어요.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태성재단과 거래 예정이시라고요? 네, 1차 통과했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대출 진행하겠습니다.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우는 기뻤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대출이 나왔습니다. 성우는 설비를 확장했어요.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외상으로 자재도 구매했어요. 이번이 기회야. 크게 키워야 해.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설렜어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말수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어요. 태성재단이랑 큰 프로젝트 한대요. 대기업 줄 탔어요. 우쭐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어머, 대단하시네요. 부럽다. 말수는 더 신이 났어요. 한편 태성사회 공헌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일하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다가왔어요. 김지은 씨 1차 심사 통과 명단입니다. 서류를 건넸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펼쳤어요. 명단을 봤습니다. 대성종합산업 성운의 회사였습니다. 지은은 숨이 막혔어요.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굳혔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상적으로 심사된 거죠? 네. 서류상으론 문제 없었습니다. 강 실장이 대답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실장이 나갔어요. 지은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긴장됐습니다. 동시에 각오가 섰어요. 저녁 지은은 이태성 회장을 만났습니다. 대성종합산업이 1차를 통과했습니다. 이 회장이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선 들썩이고 있을 겁니다. 이 회장이 조용히 웃었어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올라가게 하십시오. 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더 높이 올라가야 더 아프게 떨어집니다. 지은은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그들이 웃고 있을 거예요.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희망에 부풀어 있을 거예요.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더 높이 올라가라. 그래야 떨어질 때 더 아프니까. 단단해졌습니다. 시댁에선 매일 축제 분위기였어요. 말수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자랑했습니다. 세라는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성우는 회사 확장에 바빴습니다.
대출을 더 받고 투자를 늘렸어요. 모두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 희망이 곧 절망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게 한 사람에 의해 무너질 거라는 걸. 지은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위해. 일주일 후 대성종합산업에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성훈이 봉투를 뜯었어요. 태성사회공헌재단.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긴장됐어요. 계약 체결 전 최종 미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는 금요일 저녁 7시 신라호텔 연회장으로 초대합니다. 가족 동반 가능합니다. 성우는 숨이 막혔어요. 기뻤습니다. 드디어. 황급히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엄마, 태성재단에서 연락 왔어요. 뭐래? 호텔로 초대했어요. 계약 체결 전 최종 미팅이래요. 어머, 진짜?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흥분했어요. 금요일 저녁 7시 신라호텔이래요. 가족 동반이래요. 알았어. 준비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말순은 즉시 시누이들에게 전화했어요. 미란아, 수진아, 금요일에 호텔 간다. 호텔이요? 태성재단에서 우리 가족 초대했어. 신라호텔. 정말요? 시누이들도 들떴습니다. 금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어요. 말순은 매일 백화점에 갔습니다. 옷을 샀어요. 구두도 샀습니다. 금목걸이도 꺼냈어요. 이런 날 입어야지. 기뻤습니다. 설렜어요. 세라도 준비했습니다. 고급 부티크에서 드레스를 샀어요. 명품 핸드백도 샀습니다. 이번이 기회야. 제대로 보여줘야지. 자신감이 넘쳤어요. 시누이들도 옷을 샀습니다. 언니, 나 이거 어때? 좋은데? 나도 샀어. 들떠 있었어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시댁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말수는 검은색 정장에 금목걸이를 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세라는 빨간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몸매가 드러났어요. 성우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시누이들도 화려하게 꾸몄어요. 다들 준비됐어? 말순이 물었습니다. 네. 모두 들떠 있었어요.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오늘 회장님 만나겠네. 떨린다. 우리 인생 바뀌는 날이야.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설렜어요. 저녁 6시 45분 신라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말수는 압도됐습니다. 동시에 우쭐했어요. 이제 우리도 이런 곳에 오는구나. 뿌듯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났어요. 화려했습니다. 세라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역시 신라호텔이네. 완전 다르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단정했어요. 세라가 그 여자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자를 힐끗 봤어요. 누구지? 낯설었습니다. 관심 없었어요. 여자도 세라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세라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성운 일행은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진짜 좋다. 미란이 감탄했어요. 연회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직원이 서 있었어요. 초대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운이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어요. 대성종합산업 박성훈 대표님 일행 맞으시죠? 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연회장이었어요. 샹들리에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테이블이 우아하게 세팅돼 있었어요. 말수는 감탄했습니다. 와, 들떴어요. 기뻤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직원이 안내했어요. 가운데 큰 테이블이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긴장됐습니다. 동시에 설렜어요. 회장님은 언제 오시나? 수진이 물었습니다. 곧 오시겠지. 성훈이 대답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7시가 됐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비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성사회 공헌재단 비서실장 강민호입니다.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성훈이 일어나 악수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귀빈이 함께 하십니다. 강 실장이 말했습니다. 공기가 미묘하게 긴장됐어요. 말수는 설렜습니다. 회장님 가족인가 보네. 속으로 기대했어요. 세라도 긴장했습니다. 떨렸어요. 성우는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긴장됐어요. 시누이들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모두 문을 바라봤어요.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말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떨렸어요. 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대됐어요. 성우는 입술을 축였습니다. 긴장됐어요.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또각또각. 연회장 문 앞에서 멈췄어요.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아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어요. 회색 정장이었습니다. 단정했어요. 머리를 말끔히 올렸습니다.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말수는 처음엔 누군지 몰랐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어요. 샹들리에 불빛이 그 여자를 비췄습니다.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얼굴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세라도 얼굴을 봤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놀랐어요. 성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충격받았어요. 지은이었습니다. 김지은이 거기 서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6개월 전 쫓겨났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당당했습니다. 우아했어요. 말수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세라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당황했어요. 시누이들도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모두 충격받았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분했어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70대 초반의 노인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이태성 회장이었어요. 성우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말순도 일어났어요. 시누이들도 일어났습니다. 긴장했어요. 떨렸습니다. 이 회장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은 옆에 섰어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이 회장이 지은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90도였습니다. 깊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말순의 입이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라는 눈을 깜빡였어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숨이 멎었어요. 충격받았습니다.
이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재단을 이끌 차기 이사장입니다.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말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기 이사장? 믿을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세라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당황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성우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목소리가 떨렸어요. 절망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서로를 봤어요. 언니, 이게 뭔 일이야? 모르겠어. 충격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은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분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지은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계약 체결 최종 단계입니다만 최종 실사 결과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대성종합산업대표의 호의령 사실이 발견되어 오늘 계약 체결은 불가능합니다. 강 실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성종합산업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다.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습니다. 펼쳤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법인카드 유용 내역이었어요. 허위 비용 처리 자료가 있었습니다. 횡령 정황이 적혀 있었어요. 성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절망했어요.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성우는 이 회장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시다시피 모든 증거가 명확합니다. 지은이 차갑게 말했어요. 법인카드로 개인 유흥비를 결제하셨습니다. 6개월간 총 3억 원입니다. 성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허위 견적으로 회사 자금 2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지은이 계속 말했어요.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만 4억 원입니다. 성우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이건 모함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진실이라는 걸. 절망했습니다. 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계약은 보류가 아닙니다. 파기입니다. 성우는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애원했어요.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강 실장이 덧붙였어요. 수사? 성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절망했습니다. 말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어요. 이럴 수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너졌어요. 세라는 성운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했습니다. 성운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서로를 봤습니다. 우리 어떻게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절망했어요. 무너졌습니다. 연회장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지은이 입을 열었어요. 성우는 고개를 들어 지은을 다시 봤습니다. 지은아, 제발, 애원했어요. 절박했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법대로 하겠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분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지은은 말순을 봤습니다.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말순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동시에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연회장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연회장에 남은 사람들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성우는 테이블에 엎드렸습니다. 무너졌어요. 말수는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절망했어요. 세라는 핸드백을 움켜쥐었습니다. 떨렸어요. 시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만 환하게 빛났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게 어두웠습니다. 희망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몰랐던 사실 하나. 6개월 동안 지은이 준비해 온 게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 복도를 걷는 지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당당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부엌 구석에 앉아있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난 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열 1위 태성그룹재단의 이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사람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우는 회사로 출근했어요. 문을 여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었어요. 박성훈 대표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대출 즉시 회수 통보입니다. 서류를 건네서요. 성우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당황했어요. 즉시 회수요? 그게 무슨... 태성재단 프로젝트 무산됐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졌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일주일 내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성우는 무너졌어요. 절망했습니다. 일주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직원이 돌아섰어요. 성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려웠어요. 사흘 후였습니다. 회사 문 앞에 스티커가 붙었어요. 빨간색이었습니다. 압류. 지나가던 사람들이 봤어요. 저기 망했나 봐. 압류 스티커 붙었네. 수군거렸습니다. 성우는 수치스러웠어요. 절망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세라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성훈이 물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나 나갈게. 세라가 차갑게 말했어요. 세라야, 오빠 망했잖아.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세라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제발 좀 기다려줘. 성훈이 애원했어요. 절박했습니다. 기다려? 뭘 기다려? 망한 남자 붙잡고? 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나간다. 연락하지 마. 세라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어요. 성우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슬펐어요. 동시에 분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성우는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에 앉았어요. 두려웠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 유흥비를 결제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그건 거래처 접대였습니다. 영수증을 보니 단둘이 사용한 내역이 대부분인데요. 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허위 견적으로 차액을 빼돌렸습니까? 아닙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성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절망했어요. 조사는 몇 시간 계속됐습니다. 성우는 지쳤어요.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법인카드 유용, 허위 견적 등 수법 다양. 기사가 퍼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봤습니다. 저 집 아들 뉴스 나왔대. 횡령했대. 수군거렸어요. 말수는 집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수치스러웠어요. 커튼을 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절망했어요. 시누이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라나,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수진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지금 힘들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또 끊겼습니다. 말수는 절망했어요. 슬펐습니다. 딸들마저 등을 돌렸어요. 혼자였습니다. 석 달 후 법정 선고일이었습니다. 성우는 법정에 섰어요. 말순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모두 일어섰습니다. 앉으십시오. 판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성우는 떨렸습니다. 두려웠어요. 피고인 박성훈. 판사가 불렀습니다. 네. 성훈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유용하여 개인 유흥비로 사용했고 허위 견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판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그 액수가 총 9억 원에 달합니다. 성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이는 명백한 횡령 및 배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피고인 박성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우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너졌습니다. 5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했어요. 말수는 방청석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 슬펐어요. 분했습니다. 성우는 뒤를 돌아봤어요. 말순을 봤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슬펐습니다. 성훈아. 말순이 울었어요. 하지만 성우는 끌려나갔습니다. 법정 문이 닫혔어요. 말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절망했어요. 무너졌습니다. 그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말순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버려야 했습니다. 슬펐어요. 서러웠습니다. 보증금 싼 쪽방으로 이사했어요. 좁았습니다. 어두웠어요. 화장실도 공동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좁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절망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말수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박스를 주었어요. 힘들었습니다. 아팠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전에 잘 살았던 사람 아니야? 맞아. 아들이 감옥 갔다던데. 인생 참. 쯧쯧거렸어요. 말수는 수치스러웠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말수는 쪽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됐지 생각했습니다. 설날이 떠올랐어요. 지은을 부엌 구석에 앉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머리채를 잡고 쫓아냈던 그날이 보였습니다. 내가 지은이를 사람으로 안 봤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후회했습니다. 슬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말수는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좁은 쪽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편 교도소 독방이었습니다. 성우는 좁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태성사회 공헌재단 복지사업 확대, 젊은 여성 이사장 화재,
화면에 지은이 나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당당했어요.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화면을 봤어요. 지은아, 슬펐습니다. 후회했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벽을 바라봤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절망했습니다. 쪽방에서 말순이 신문을 봤어요. 같은 기사였습니다. 지은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태성사회 공헌재단 차기 이사장 김지은 씨. 말순은 신문을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잘못했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그들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1년이 지났습니다. 이혼은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받았습니다. 설날 아침이었어요. 지은은 거울을 봤습니다. 정갈한 한복을 입었어요. 머리를 단정히 올렸습니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태성사회 공헌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들었어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과 과일, 고급 참기름. 정성껏 포장했어요.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웠습니다. 차는 조용한 주택가에 멈췄어요. 작은 집이었습니다. 지은은 차에서 내렸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지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지은도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은을 안아주었어요. 말없이 안았습니다. 지은은 눈물이 났어요. 슬펐습니다. 동시에 안도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어.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들어와. 어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여전히 불편해 보였어요. 하지만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은이 다가갔어요. 우리 딸. 아버지가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뿌듯했어요. 부엌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설날인데 떡국 끓였어. 앉아. 어머니가 말했어요. 상이 차려졌습니다. 떡국, 전, 나물. 소박했어요. 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앉아. 어머니가 식탁을 가리켰어요. 지은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떡국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먹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떡국을 한 입 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했어요. 엄마 떡국. 역시 최고예요. 그래. 많이 먹어.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어요. 나는 다시 돌아왔구나. 뿌듯했습니다. 6년 동안 잃었던 존엄을 되찾았어요. 더 이상 부엌 구석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었어요. 지은은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망한 집 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지은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지은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나 응원의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버틸 큰 힘이 됩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